네, 1200조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관련 분야 선진국이기 때문에 수혜볼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 12월 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스터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죠. 가까스로 나흘간 멈춘 총성, 국제사회 압박 속에 장기휴전이 이어질까?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휴전의 압박들, 합의의 압박들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합의행 후반에 석방 규모가 커진다. 인질 10명씩 추가 석방 때마다 휴전 기간이 하루씩 늘어나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 전쟁의 그 분위기가 빠르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하마스에 붙잡힌 여성과 아동 인질 50명과 이스라엘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여성 150명, 그러니까 뭐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교환을 하는 걸로 그래서 휴전 합의를 했는데, 가자지구 전 지역에서 공격 체포 중단하고 공중전 활동도 제한하고 구호물자도 전달할 수 있게 진입 허용하고, 원래 이런 것들이 다 안 됐었는데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10명이 추가 석방될 때 휴전기간을 하루씩 늘리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240명 중 인질 50명 제외한 나머지 190명 10명씩 풀어준다고 한다면 휴전기간이 추가로 19일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싸움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정말 감정에 치닫아 있을 때는 내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우당퉁탕 싸우다가 어느 순간 뭐 잠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말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득실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싸움도 사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진 싸움도 좋은 결과로 흘러가거나 좋은 득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물론 이들도 여러가지 명분을 통해서 이렇게 싸우겠지만 싸움 자체에서 얻는 득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외교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런 기간들이 만약에 19일이나 된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싸운다고 했을 때 19일 뒤에 싸우자 상당히 그 전선의 분위기는 그 감소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 종전 분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도 역시나 압박을 받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조용히 평화협상 논의 시작했다. 평화협상 위에서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포기할지 논의한다. 미국 병력 감소에 우려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병력에 대한 문제가 없고 계속 수급이 괜찮은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사실 전쟁 그 어떤 거에 비하면은 그 리소스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 병력이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과 유럽 관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종전을 위해 어떤 가능성 고려할 수 있는지 조용히 대화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먼저 종전을 선언한 사람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나토 그 북미권들이 온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지는 50여 개국 대표, 상당히 많은 국가들, 전 세계가 거의 다 참여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여건이 변화를 했기 때문도 있는 거예요. 미군도 우크라이나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데 러시아는 계속 공급을 받고 있으니, 미국은 또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계가 꽉 잡고 있는 미국은 사실 또 이쪽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슈퍼맨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이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기는 어렵다 보니까, 야, 우크라이나 너나 벌써 1년도 지났고 좀 종전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에 대한 어떤 대화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협상에 관한 모든 결정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하는 거고, 현재 우크라이나는 또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어떤 그런 종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미국은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의 종전도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다고 보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미 로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로펌 A큐어와 우리나라 로펌 G평이 우크라이나 재건 법률 제문에 힘을 싣기 위해 직접 현지 로펌과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로펌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돈 냄새가 1200조 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법률 자문 협약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종전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먼저 움직이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G평은 우크라이나 로펌 A큐어와 우크라이나 동유럽 법률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동유럽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 업무 협약 계기로 해서 동유럽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 팀을 지난 5월에 신설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고, 이게 종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확실해지지 않으면 이런 로펌분들이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다. 돈 냄새를 맡고 똑똑한 로펌부터 움직이고 있다면 상당히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불러일으켜도 될 것 같고, 우리도 이 1200조 원에 대한 수혜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철도 원팀 코리아가 나섰죠. 11월 22일입니다. 이제는 진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대 선도 프로젝트를 구체화해서 철도 현장을 이제 우리 원팀 코리아가 방문해서 둘러봤었죠. 참여한 원팀에는 이제 코레일도 있고 한국철도공단도 있고 현대로템, 우리나라 1등 철도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 철도공사랑 철도 재건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 우크라이나 최초로 방문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선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 테마주로서 보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철도 고속화 사업, 그리고 총 7개 철도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고속철도 기존 선로도 증대를 하고 신설도 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유지 보수하고 아주 풀 패키징, 완전히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철도 선진국이 바로 우리나라죠.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수도에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의 교통시설, 관제센터, 철도 현장을 확인을 해서 철도 선진국,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망을 개통한 이후에 그동안도 훌륭하게 철도를 운영한 철도 선진국으로서 우크라이나의 뜻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인해서 철도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이 뭐 4-5개월? 3-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간 많은 수건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철도 문제들이 막 우후죽순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산업에 어마어마한 정책 자금들, 예산들, 그리고 민간 자본들이 들어올 기대감이 충분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과 김포 지역의 철도 관련 희소식이 늘고 있는데요. 인천과 서울시는 공항철도와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에 합의를 했고, 5호선 연장 노선과 GTX D 노선까지 신설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관련 지역들 부동산은 막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김포공항에서 9호선 공항철도 신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김포에서도 편안하게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서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운영비 부담 때문에 수년간 표류를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와 9호선이 직결되면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서울 강남까지 환승 없이 이용을 하니까 굳이 비싼 비용을 내고 리무진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 택시를 이용했어야 하는 수요를 또 이렇게 해결을 해낼 수 있겠죠. 국민들한테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내용들 계속 수혜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널려 있다. 현재 인천시는 뭐 수도권이죠. 수도권 교통 문제 중에 세계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지금 현재 기후 동행 카드를 인천시 정책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사실 인천도 전부 다 수도권이잖아요. 경기도, 인천, 서울. 근데 서울시가 진행을 하는 기후 동행 카드, 그리고 국토교통부 K패스,
현재 지하철이나 철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패스들이 여기 광역버스는 이용 불가해 서울 지역의 지하철 탑승도 제한되는 한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하철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타 지역의 지하철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인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철도 선진국으로서 철도를 많이 깔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교통 문제도 GTX, ABCD, EF 전부 다 철도죠, 사실. 그리고 지하철도 지하철을 통해서 정말 수도권 지하철이 뭐 8호선, 9호선 늘어나면서 민자철도들까지 막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지하철로 거의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터미널들이 무너지죠. 지방 터미널들은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수도권 터미널들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원주나 성남이나 이런 핵심 도시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 수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하철로 다 되니까. 터미널 아무리 이제 비용이 싸도 광역버스는 좀 비싸잖아요. 시외버스는 비싸잖아요. 근데 지하철은 여러 번 환승해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교통난도 없고, 물론 지하철 내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하철로 넘어온다, 철도로 넘어온다, 이 부분, 이 기조를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TX 개통은 이제 당연히 확정된 거고, 착공 다 된 거고, 그래서 관련 부동산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8호선 연장선과 홍정 송산선 계속 늘어나요. 계속 지하철로 전국을 다 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도권 이제 GTX-A 신규 철도 노선. 그래서 내년 전국에서 개통될 철도 노선은 총 17개. 너무 많지 않아요? 역대 최대 수량. 그러니까 굉장히 철도에 돈을 진짜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진짜로. 철도는 돈을 쓸어 담는 거고. 서해선 충남 홍성부터 홍성에서 송산선까지, 송산 원시 구간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고, 일산 소사 구간까지 전부 연결 예정이고, 지방에서도 이런 흐름 타고 있죠. 부전 마산선, 부산에서 창원 마산까지, 이런 것도 있군요.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GTX A, B, C, D 다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C노선도 착공을 한다네요. 이게 돈이 진짜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진짜 수익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들은 뭐가 있냐라고 봤는데, 일단은 좀 제가 픽을 한 게 세 종목을 일단은 갖고 왔어요. 근데 보기 전에 우리가 현대로템은 인간적으로 봅시다. 가장 대장이잖아요. 현대로템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쪽 계열에서는 삼성전자라고 봐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이런 대장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만한 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이런 애들이 바닥권에서, 그럼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스윙 관점에서 한 15일에서 30일 관점에서는 반등 가능 여지가 있어요. 25,000원에서 4만원까지 박스권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무리 테마주들이 좋더라도 현대로템이 꺾여버리면 철도주가 좋은 수급 보이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다, 현대로템이. 실적도 좋잖아요, 현대로템. 지금 연간 매출도 계속 개선되고 실적까지 크게 개선되는 게 현대로템이에요. 지금 내년, 그러니까 한 달 뒤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4조 나오는데 시총 2조 8천억 밖에 안 되면, 일단 대표적으로 현대로템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철도 복구하는데 6대 사업이 시동을 대고, 차량용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이렇게, 지금 또 정부 정책 중에 지상철도 지하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상철도 지하 하려면 지금 경인-경부-경원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정책이 막 엄청나요. 엄청 밀려있다. 자, 우크라이나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월에 폴란드 했고, 그래서 그때 재건 데이터베이스를 정부가 공유해줬고, 유럽 쪽이죠. 그리고 나서 서암기계공업은 기계, 척실린더, 커비 커플링을 생산하는 기계 부품 업체인데, 철도 차량용 기어, 철도 차량의 차륜의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를 바로 서암기계공업이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이 종목도 역시나 시총 500억 건에서 바닥권 종목이에요. 연간에 그래도 500억 정도 매출 캐파 내주는 기업이고, 뭐 흑자 기업이고, 현재 월봉상에서도 좀 부담 없는 바닥권. 철도주들은 좀 이렇게 오래된 애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업력이 오래된, 여기도 막 설립일이 78년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5, 60년 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라는 게 일단 최고의 장점입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바닥권부터 여러분들이 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뭐 최고점 10만원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일단 뭐 더블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그 철도 지하화인데 요거 뺐을게요. 지하화 사업만 23조 예산 소요될 것. 민자는 뺀 겁니다. 예산이에요, 예산. 자, 그리고 대RTI. 그 다음 대장주는 당연히 대RTI 가져와야죠. 대RTI 역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일단 같이 보시면 국내 대표 철도 기관으로 철도 원턴코리아 이제 방문했을 때 이미 대RTI는 시세 반응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차트 보면 현재 바닥권이죠.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잖아요. 진짜 이제 막 시세 전환. 그러니까 더 부담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룸이 되게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인데, 동대구랑 1단계, 그리고 동대구 부산 2단계, 여기 구간을 포함하고, 여기 말고도 호남 고속철도, 뭐 수도권 고속철도, 뭐 이런 데들 전부 다 고속철도 관제 시스템을 깐 게 여기에요. 그래서 뭐 지하화를 하든 새로운 신설을 하든 우크라이나에 가서 신설을 하든 재건을 하든 이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대RTI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신호 제어다 보니까. 그래서 매출도 그냥 꾸준한 거예요. 뭐 그냥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움직여도 이제 크게 무리는 없죠. 이슈랑 차트만 보고 움직여도 뭐 실적적으로 뭐가 문제되거나 하긴 어려우니까 그냥 산업 자체로 바스켓 매수 들어오거나 할 때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 또 대RTI다. 마지막 종목은 특수건설인데요. 24조 원 규모 지하화 관련해서 제가 23점 몇 조였죠. 아까 예산이 요거 24조짜리 재료. 그래서 여기 구간들, 세 구간들에 대해서 지하를 다 서울에 있는 거죠. 청량리, 서울역, 구로 이렇게 지하화 깔 것 같습니다. 지하화를 하려는 이유는 어쨌든 뭐 메가 서울로 나가는데 뭐 철도들이 지상에 있으면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도 있고, 깔끔하죠.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이제 뭐 전봇대들이 다 서울 도심 강남에도 다 세워져 있었던 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훨씬 도시가 깔끔해지는 것처럼, 지상철에 가면 이제 뭐 소음이 내는 것도 컨트롤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도로를 깔 수 있으니까, 뭐 혹은 뭐 도로를 안 깔아도 다른 시설물들을 둘 수 있으니까 뭐 주거를 해결한다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공원을 깐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수건설은 이미 이렇게 해외 고속도로, 지하철, 한강 하저터널 너무나도 많은 SOC 관련해서 그런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일단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충분히 여기도 연간 매출 꾸준하죠. 그냥 꾸준하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오래 꾸준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철도 도로 지하화, 뭐 지하 횡단, 아니면 뭐 교량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터널 관련해서, 아니면 뭐 토목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서해대교, 광안대교, 인천대교, 고난이도 교량 기초를 쌓았던 기업이 특수건설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 풀릴 SOC 어마무시한 자산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특수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탄력적인 매매가 가능할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특수건설까지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스터디는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스터디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 스터디방 오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 자, 보시죠. 여기 지금 11월에만 누적 수익 256%. 매일같이 종목을 한두 종목씩 계속 바닥권에서 드려요. 바닥권에서 수급 들어온 애들 하니까 단기로도 수익이 빠르고 1년 내내 수익이 너무 좋습니다. 다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수익이 좋죠.
이렇게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보가 너무 좋아요. 타점, 수급, 정보, 테마, 이슈, 기업 분석, 재무제표 분석, 사업보고서 분석, 증거사 리포트 분석 너무나도 잘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링크로 오시면은 제가 바로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진짜 실시간으로도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